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녕 중독. 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당황했어요. 네, 진짜 좀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강의는 주제를 보고 아무래도 적어도 중학교 3학년 이상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강의를 다 짰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쓴 원고가 있는데 전혀 죄송하지만 초등생을 배려를 한 게 아니라서 지금 제가 우리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말을 갖다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딜레이가 좀 생겨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소개 전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수대와 여우도 우리 공중에 새로 들어가 있음에 민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브릭스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교육선교사 정삼을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릭스 미니스트리에서 우리 얼마 전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 때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이거 졸업하면 이상하잖아요, 얘들. 얘들이 아니고 이제 몇몇 분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해서 같이 찍었는데 여러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우리 되게 예쁘죠? 아니 너네도 예쁜 거 아는데 너네도 예쁘고 잘생긴 거 아는데 그래도 좀 예쁘다고 해주면 안 되겠니?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뭐를 준비를 했을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드시라고 스니커즈를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반응이 좋은 우리 슈퍼 초딩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슈퍼 초딩들이라고 부르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슈퍼 초딩들에게 제가 아낌없이 주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제 모습 보이세요? 네. 다른 학생들 얼굴은 되게 밝아요. 그런데 제가 이날 이 사진 찍는 시간을 40분이나 늦었어요. 왜냐면은 얘들 먹일 그 음식을 포스코를 보러 갔는데 들어가는데 1시간 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오후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7시 40분이었어요. 무슨 서울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4시간이 걸려서 1시간 40분 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은 너무너무 밝아요. 근데 저는 얼굴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밝아 보이세요? 안 밝아 보이세요? 뭔가 똥 싸고 싶은 표정.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 제 마음은 되게 밝거든요. 근데 밝은데 제 얼굴이 밝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왜 제 강의를 다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 양력을 보니까 뭐 대학원 석사 뭐 이렇게 어디 뭐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양력이 한 4줄 5줄 되는데 저는 딱 2줄이에요. 저는 딱 고려신학대학원 MDB 석사과정 졸업을 했고 그냥 브릭스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강사의 양력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10년 이상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중독자였어요. 10년 이상 제가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6시간 이상 게임을 했었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특정 게임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게임에서 전국 랭커였어요.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제자들도 생겨났고요. 제가 20살 때인데 저보고 사부님이라고 부르는 25살도 있었고 이거 뭐 완전히 막장이에요. 막장이에요. 팬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그 게임에 들어가서 완전히 게임에 제 인생을 다 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게임을 했는데 나중에는 게임이 주님이시고 저는 게임을 섬기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너무너무 처참해서 제 강의의 목표는 그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결코 중독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슈퍼 초딩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뭐 이런 여타의 중독들에 담배나 술, 마약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저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운명과 통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끊임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오후 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면요, 이게 보존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원래 강의 목차를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던 이제 책 제목들이랑 제가 유튜브들을 보여줄 테니까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는 친구에게는 제가 스니커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이게 강의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와, 갑자기 나가고 싶죠, 여기. 네,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할 거예요. 네, 한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손 한번 들고 벌써 맞춰볼 수 있는 친구? 오케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홍아셀. 아셀이에요? 아셀이 이름표 좀 찾으세요. 네, 자기 이름표 좀 보이게 해주시고. 아셀이 어떤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감정이요. 감정. 이건 너무 답정너잖아. 획득에 실패하셨습니다. 자, 이다올 친구. 자, 과학론적인 감정. 뭐라고요? 과학적인 감정. 과학적인 감정. 와우, 새로운 주제를 지금 창조해 주셨어요. 자, 오케이. 자, 야, 너네 너무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야? 자, 홍지원 씨. 자, 시작. 감정을 약간 제어할 수 있는. 감정 제어에 대해서. 오케이. 와, 획득하셨어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것인가.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제가 참고한 책들입니다. 네, 탤런트 코드랑 도파미네이션이에요. 애널 랭키의 도파미네이션이랑 그리고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런 강의들을 제가 다 보고, 다 공부하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썼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들이 나올까? 이제 슬슬 이제 고등학생들도 줘요. 중고등학생들도. 어떤 이야기예요? 이런 책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한번 적어보셨어요? 오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춰보세요. 세부. 세부는 갖다 버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세부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인데, 그거 이제 사고 나면 죽어야 되는 차거든요. 그래서 빨리 갖다 버리고 싶어요. 세부 아니에요. 뭐냐면요. 저 어떤 차를 타고 싶냐면은 자율주행 되는 차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산이랑 진주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 놓고 자고 싶어.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죠. 저는 다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라서 제가 이걸 못 사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사이버 트럭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자동차의 부품수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한번 개수해 보세요. 150개. 150개? 아니. 만 단위가 넘어가요. 자동차 부품이면 만 단위가 넘어가요. 180개. 아니, 대충 1000단위로 찍어 보세요. 1000단위로. 자동차 부품수는요, 한 25,000개쯤 돼요. 네, 25,000개쯤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비행기 부품수는 몇 개쯤 될까요, 여러분? 3만 개. 비행기 부품수는? 8만. 아니요, 자동차 부품수에서요, 10배를 곱하면 얼마가 되지? 24만. 25만 개 정도 돼요, 비행기. 예.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 비행기예요. 여기 안에 슈퍼컴퓨터도 들어가고요. 자이로 센서 5만 개 다 들어가요. 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공학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비행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차 한 대 얼마 할까요? 25,000대 들어가 있는 이 차 한 대. 대충? 1억만 원. 아직 우리 슈퍼 초딩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이 힌트를 주는데도 잘. 아니에요.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그런데 자, 부품수가 10배 올라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30억. 300억. 와, 우리 친구 승민이 몇 살이야?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런데 가장 근소치를 맞췄어요. 승민이 제일 높게 부른 게 얼마지? 300억. 거기다 3배 곱해봐. 얼마예요? 3천억. 900억인데 거기다가 이제 100억 추가하면요. 비행기는요, 한 1000억 정도예요, 보통. 네, 1000억 정도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사고가 있었어요. 어떻게 봤어? 가정학습 가서 봤어요? 가정학습 가서 5만 거를 다 보죠? 네, 5만 거를 다 봐요. 자, 이거 몇 억짜리라고? 1000억짜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안에 있던 뭐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탔어요?
목사님이 들었는데 그 배터리 무슨 배터리? 중국 테무에서 온 1,000원짜리 배터리. 1,000원짜리 배터리가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배터리가 불이 나는 바람에 뭐가 탔다? 1,000억짜리가 탔다. 자, 다시 한번 1,000원짜리 배터리가 탔는데 뭐가 홀라당 다 타버렸다? 1,000억짜리가 다 타버렸다. 있어야 할 곳에 부품만 잘 있으면 되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잘못된 자리에 타버리니까 이 가치 있는 1,000억짜리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더 놔뒀죠. 자,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사람의 부품수는 몇 개쯤 될까요? 50대. 이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물학 공부를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생물학 공부를 좀 해본 우리 고등 이상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개쯤 될까요? 일단 조단위예요, 조단위. 예. 세포 포함이죠, 당연히. 1,500조. 4조. 6조. 5조. 10조. 자, 누가 10조라 그랬어? 저요. 와, 승민이는 진짜 똑똑하다. 자, 그런데 사람의 부품수는요, 물론 학자들마다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세포수만 따지면 40조 개 정도 돼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대장에 있는 유산균까지 다 치면은요, 여러분 유산균은 우리 부품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나 아닌가 아리까리하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몸 안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품수로 따지면요 100조 개 정도쯤 돼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람의 부품수가 100조 개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봐. 25,000개에서 20만 개 올라갈 때 가치가 몇 배가 올라갔어요? 10,000배가 올라갔어요. 예, 10,000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만 개랑 100조 개가 지금 이게 몇 배예요? 20만 개랑 100조 배.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수학 시간이니까 그냥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편하게. 계산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100조 개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는요, 이 100조 개 중에 하나의 세포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제 세포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안에 있는 구성 요소만 100가지가 넘어요, 사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 세포 핵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사람의 뭐가 있냐면은 설계도, 예, 크로모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유전자. 이래서 내가 오늘 초등생들 들어오지 말라고 빨리 딴 데 가라 그런 건데 얘들이 너네가 끝까지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너네 열심히 학습을 해야 돼. 자, 이제 슈퍼 초등 되는 거예요. 자, 유전자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세포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머리 세포, 피부 세포, 그다음에 뭐 체세포, 뭐 간 세포 다 달라요. 정말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뜯어보면은 세포 핵이 있고 그 안에는 뭐냐면 이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GCAT. 그래서 이제 구아닌, 아데닌, 티민, 뭐 이제 시토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근데 이게 몇 개냐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풀어서 과학자들이 세봤어요. 2000년대 초에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이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20억 개예요. 20억 개.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마다 유전자가 있는데 그 세포를 뜯어봤더니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만 20억 개가 있어요. 근데 그 20억 개가 TA, G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돼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이 배열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배열 순서에 따라 눈은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곱슬이 되고 말고 피부톤은 어떻고 이게 다 유전자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러면은 자 반대로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의 순서를 다 해독한 다음에 이걸 알아내면 내 얼굴을 잘생기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내 피부를 20대와 같이 젊고 탱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예. 그 기술이 이미 이제 상용화 되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그래서 GATC를 이제 뜯어보면 이런 이제 배열로 되어 있고요. 요걸 그냥 염기라 그래요. 염기라 그러고 자 다시 요거는 이제 인체의 4대 원소 한번 따라해보세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인데 문제는 이런 것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다른 데 갖다 붙어 있으면 그 세포는 죽어요. 네. 그 세포는 죽고요. 우리의 머리에 있어야 되는 머리 세포가 늙으면요 딴 데 가서 붙어요. 뭐 얼굴 이런 데 가서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카락이 막 나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의 구성 요소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 답을 제시해 줬으니까 얼른 슈퍼 초딩들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이게 뭘까?
영, 혼, 예. 영, 혼, 육이에요. 아, 이게 좋네. 예. 막 때려도 괜찮네. 자, 영, 혼, 육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의 파트는요, 바로 이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고, 이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특별히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감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해피. 뭐라고요? 해피, sad, angry, 잘했어요. 예. angry, 아니,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거 말고. sad, 있는 거 같은데? happy, 감정, sleepy. 슬리피 무슨 뜻인지 알아? 네, 잘했어요. 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졸리는 거는 이제 생리현상인데. 아, 감정 맞다. 왜냐면 지루하면은 옆 친구 나눠주세요. 예, 지루하면은 슬리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감정의 왕은 뭘까요? 감정의 왕은 뭘까요? 감정의 왕은 해피일까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감정은 사실 딱 한 종류인데요. 그거는 제가 강의하지 않을게요. 근데 감정 중에 왕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은 바꿀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내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자, 주님의 사랑도 바꿀 수 없겠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이 제 자리 위치를 찾지 못하면은 아까 비행기가 불타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알파벳 아세요? 알파벳? 네. A, B, C, D. 그게 아니고 자, 이 세상에 가치 순위가 항상 세 손가락 안에 최근 10년 사이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이제 구글인데요. 사실 우리는 구글로 알고 있지만 미국 주식을 혹시 미국 주식 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자, 미국 주식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벳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구글은요. 알파벳의 자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알파벳이 자회사예요. 그런데 이 알파벳에서요. 이제 지통실이죠. 알파벳에서 여러 사업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중에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칼리코. 여기가 뭐 하는 애들일까요? 아까 목사님이 유전자를 잘 배열을 하면요, 우리 피부를 늙지 않게끔 이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회사가 바로 칼리코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장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레이 커즈와일이에요. 자, 여러분 감정이 제자리를 찾으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디사이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 신디사이저 앞에 있는 이니셜 한번 보셨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커즈와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본 사람? 커즈와일이라고 보죠? 예, 있죠. 예, 물론 뭐 야마하도 있고 다른 브랜드도 많지만 교회에서는 커즈와일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있어요. 가성비가 제일 좋기도 하고. 근데 이 커즈와일 바로 이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 신디사이저를. 신디사이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한 70세쯤 되셨는데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 세계의 음악이 원래 아날로그 음악에서 전자음악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실 대학교에서 뭐를 전공했냐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또 전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이거 이제 문서 같은 거 이렇게 찰칵 찍어가지고 아이폰으로 이렇게 긁으면 문자 인식 돼요, 안 돼요? 문자 인식 돼요. 되거든요. 그걸 어떤 기술이나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OCR. 예, 예,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인데 그 기술을 발명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점점 이제 좀 의문이 되죠. 아니, 이런 것도 발명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음악 사업에 진출을 하지?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글 칼리코의 전체 CEO예요. 예, 그래서 생명공학을 연구해요. 또 끝이 아니에요. 이 레이 커즈와일은요, 미래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싱귤러리티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싱귤러리티? 이제 점점 이제 달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제 딴 세상으로 가고 있어, 우리 초등들이. 싱귤러리티가 뭐냐면, 인공지능 들어봤어요, 얘들아? 근데, 이제, 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얘들아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날이 와 안 와? 온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면은 싱귤러리티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레이 커즈와일이에요. 그래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한 게요. 지금부터 30년 전. 몇 년 전이라고요? 3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싱귤러리티 책이 나온 게 2005년도예요. 2005년 2월 7일 날 나왔어요. 이제 지금하고 가깝죠, 날짜가. 2005년 2월 7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대로 진짜 2029년이면 싱귤러리티가 지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보다 지식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글 칼리코에서는 2045년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약을 이렇게 나눠줄 건데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은 인간 수명이 500세까지 연장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45년이 되면은 사람들의 뇌가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조금 무서운 얘기예요.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뇌에서 바로 구글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사람의 뇌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적 수준이 지금보다 수만 배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마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그렇지 않은 컴퓨터 사이의 간격처럼 엄청난 격차가 펼쳐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지금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 커즈와일을 만난 우리 한국 사람이 있어요. 황성현 대표라는 분인데요. 팀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과가 너무 좋아서 구글에서 스카웃을 내갔어요. 스카웃을 해가서 구글에 있는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렸는데 레이 커즈와일이 너무너무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인격도 좋고 천재적이고 배려심도 깊고 너무너무 이 한국 사람들한테도 잘 대해주고 그래서 헤이 레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길래 지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드러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레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천재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나 천재 아니야. 그래서 한 대 패주고 싶었대요. 대부분의 천재들은 자기가 천재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진짜래요. 레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 얘들아, 이런 건 좀 적어놔야 돼. 근데 잘 기억해놔. 나중에 엄마들이 공부해 그러면 이제 레이 커즈와일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대요. 자, 그런 얘기 하면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 했는데? 나는 어릴 때 질문을 많이 했어. 누구한테? 엄마한테. 자, 엄마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잘 대답해줘요? 대답 안 해줘요? 기분 나쁠 때는 꺼져라고 해요. 기분 나쁠 때는 뭐라고요? 가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방금 전에 언어를 순화를 했는데 처음에 나온 단어는 가라고 해가 아니었어요. 꺼져라고 해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자, 그런데요, 이 레이 커즈와일이요, 이 보스턴에 살았는데, 여러분, 뭐가 많아요? 딱 봐도? 공원이 많죠. 공원이 많죠. 그래서 보스턴에서 엄마하고 식사를 하고, 뭐 이혼 가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마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엄마하고 손잡고 산책을 가는 거예요. 산책을 가면서 이제 커즈와일이 질문이 있는 거를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걸 엄마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엄마, 그런데 내가 요즘에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문제는? 몰라요. 근데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커즈와일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한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에게 자상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들어주세요. 뭐냐면요, 아이들은, 학생들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은 나의 질문에 자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즈와일은 사실 엄마한테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를 얻었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지지하다, 그 지지가 아니고 나의 질문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야기하고 싶지.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밥 한 끼 먹고 몇 시간 동안 산책 다니면서 엄마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질문에 답을 못 얻었어. 그 다음에 뭐 할까? 찾아봐요.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혼자 찾아봐? 아니면 같이 찾아봐? 엄마하고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예. 이게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커즈와 엄마하고 같이 찾아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엄마는 또 성인이니까 조금 더 빨리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그걸 찾았는데 어릴 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또래 친구들보다 그렇게 자기가 뛰어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 천재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슈퍼초딩들 여러분들도 천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천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꺼져라고 말하면 안 된다. 문제는 엄마가 꺼져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자, 그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 아들들이에요. 여기도 한 놈 앉아 있는데, 자, 이제 어제 집에 갔더니, 제 강의 준비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요 놈이 있어요. 근데 깼는데, 너무너무 골 때려요. 너무너무, 내도록 사고를 치다가 밤에 이렇게 퍼져 자는데, 툭툭 때려도 미동도 없어요. 아, 이러고 자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예. 그런데 제가 저희 집 아이들보다도 아이들만큼이나 사랑스럽게 여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브리치 미니스트리 학생들이에요. 저는 우리 브리치 미니스트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브리치 미니스트리를 제가 사임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저희 공부만 시키지 않아요. 그렇지, 빨리 그렇다고 대답해라. 자, 뭐를 하냐면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예. 저희 브리치 미니스트리에 있었던 강아지, 이제 곰탱이, 이 스토리 이야기하면 긴다. 곰탱이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막 노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놀고 막 이러고 놀아요. 이러고 놀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노는데, 자, 이제 이 친구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않았는데, 한 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꺼져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뭔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뭔데? 저 진짜 바쁘거든요. 사실 나름 바빠요. 이제 머리가 딸려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데 그러는데 뭐시라고 막 제잘 거려요. 그런데 제가 알아듣고 그럼 이거는 그거야. 해결됐어. 15분 있다 또 찾아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같은 놈이 또 찾아와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뭔데? 자, 세 번째 찾아와요. 뭔데? 그때부터는 제가 뭔데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가 기가 안 죽어. 그러면서 하루에 한 15번을 찾아와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예. 그런데 기죽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제 생각을 해서, 얘는 분명히 천재가 될 거야. 기죽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계속 물어보고.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한 3번, 4번 되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바쁜데 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그 순간은 사실은 좀 힘들 때도 있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이.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해주는 그 학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냐면요. 교육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질문하는 학생들 정말 좋아해요. 그 순간에는 그분들이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못해도요. 반드시 그 선교사님들이 질문하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구글에서 엄마와 아들 이렇게 검색어를 쳤더니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빨리 찾아. 너는 지금 내 머리에 지금 액세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문제는 없어요. 진짜 제가 쳐봤는데 내려왔는데 한국인이 없어요. 예. 서양 엄마랑 서양 아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들하고 산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책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다가 아들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아들 얘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나와요. 그들의 아들을 끊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특별한 이제 살해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게임 뭐 이런 중독 말고 여러분들 보세요. 중독 그래 맞아요. 근데 감정 중독, 책 중독
너만 받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핵심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이렇게 딱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쇼츠 보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목사님도 한 몇 달 전에 쇼츠를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몇 시간 갔는 줄 알아요? 2시간 갔어요. 2시간. 나 분명히 방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2시간이 언제 갔다냐? 자, 이러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미 잠자고 있어요. 아, 이거 다음날 큰일 났다. 자, 난 죽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릴스는 뭘까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쇼츠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게 릴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유튜브에는 30분 강의도 있고 1시간짜리 뭐 영상도 있는데 왜 쇼츠를 좋아해요? 짧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짧고 빠르고 강하고. 그래서 핵심만 간추려서 요약한 거를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현대인일수록 더 좋아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책에 나오냐면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데니얼 코일 그 박사님이 쓴 그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현대인들은 짧고 빠르고 강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짧고 빠르고 강하게. 근데 이거를 이제 역이용하면은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들을 좋아하냐면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뛰면서 핵심만 간추려서 짧고 강하게 빠르게.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코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코칭을 잘해서 슈퍼볼에서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NBA에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코치는 선수들하고 같이 뛰어요. 야, 빨리 이쪽으로 패스해. 야, 너 뒤로 돌아봐. 지금 이 순간에는 저기를 멀리를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탁탁탁탁 이야기하고 딴 데로 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주고 넘어가니까 이 선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의 사기가 올라가고. 자, 이런 기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짧고 빠르고 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쇼츠나 릴스를 좋아하는데, 자,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뭘까? 도파민이에요. 근데 도파민이 어디로 분비됐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작. 뉴클레어스 아큼번스. 예. 이게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합시다. 측좌핵. 뭐라고요? 측자. 근데 측자액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쾌락센터. 좀 더 정확하게는 욕망의 집이에요. 욕망의 집. 욕망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쇼츠나 릴스를 볼 때는요, 다른 중독들도 다 마찬가지. 담배를 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마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가 활성화될까요? 여기 이 측자핵, 욕망의 센터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도파민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나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BTA. 예, BTS가 아니고 BTA예요. 예. 자, Ventral Tegmental Area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뇌 밑에 있는 도파민을 아주 다량 포함하고 있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BTA에서 도파민이 출발을 하는데요, 쇼츠나 릴스를 보면은 항상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 욕망의 센터, 측자액으로 가는 거예요. 예. 뭐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 우와, 좋아요. 욕망의 항아리. 와, 너무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쇼츠 릴스 안 보면 저렇게 됩니다. 욕망의 항아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바로 나와서 우리 욕망의 항아리. 이게 욕망의 항아리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게임 중독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몰래 하는 거 있죠. 부모님 문 열면 화들짝 놀라는 거. 있어 없어? 있지. 그거 할 때 뭐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고 어디에 그게 도파민이 들어간다고?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에 들어가서 이게 막 넘쳐. 문제는 넘쳐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폭발이 아니고 항아리가 점점 커져요. 머리도 커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근데 제 머리가 좀 큰데요. 근데 제가 쇼츠나 릴스를 많이 봐서 머리가 커진 게 아니고, 제 아들이거든요. 쟤도 커요. 유전이에요. 유전. 머리는 커지지 않습니다. 머리 안에서 머리 두개골은 안 커져요. 걱정하지 마. 걱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자, 머리 두개골은 안 커지는데 이 욕망의 항아리만 커져요. 욕망의 항아리만 커지다 보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도파민이 사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 측자액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길은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길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대뇌. 어떻게 알았어? 와, 너 혹시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니? 아니? 네가 말했어?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야?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PFC. Prefrontal cortex. 따라해보세요. Prefrontal cortex. 뭐라고? 너 방금 프로펜티 뭐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자, 뭐 프로펜티 프로스펙스 뭐.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한국말로 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전두엽.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전두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을요. 전두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게 만드신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이 기관이 거의 없어요. 전두엽이. 이마 쪽에 뇌가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 뇌가 발달해 있어요. 태어날 때 보면요. 태어나는 아이들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MRI를 찍어보면은 이쪽 뇌가 반짝반짝해요.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늙어가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면은 이쪽 뇌가 시커멓게 변해요. 나중에 보면 반짝반짝하게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BTA에서 출발하는 도파민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 활성화가 되면 자, 이쪽도 어떻게 될까? 검해져요. 자, 이다울 친구, 이쪽은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 앞쪽은 욕망의 항아리, 이쪽은 뭐? 천국의 항아리. 천국의 항아리. 그래, 천국의 할렐루야, 천국의 항아리. 이쪽은 그래, 진짜 천국의 항아리야.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은 이야기를 못 하는데 영성의 보고예요.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항아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쪽은 그럼 언제 활성화가 될까? 기쁠 때. 기쁠 때. 뭘 하면서 기쁠 때? 게임에서 기쁠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워시브하면서 찬양할 때 이쪽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남자들은 어제 뭐라 그랬어? 아무튼 조심해야 돼. 여자들은 뭐라 그랬어? 아무튼 남자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와 바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 프레프론탈 코텍스가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도파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욕망의 항아리가 따라해보세요. 욕망의 항아리가 커지면 천국의 항아리가 굶는다. 굶어요. 예, 진짜 굶어요. 예. 이쪽이 커지면은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통로 자체가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이쪽이 커져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도파민 분비가 안 돼요. 예. 사실 이쪽은 공부하는 애, 그리고 판단하는 애, 돈 버는 애, 영성에 보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데가 활성화가 되면요, 이쪽으로 가는 도파민 길이요, 도파민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이 쪼그라들어요. 자, 진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삼성전자 알아요? 예. 혹시 주식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없죠, 여기? 뭐 나는 주식 떼부자다 이런 거 없지? 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삼성전자 사주셨으면 지금 큰일 났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이 잘 나가다가 지금 완전히 미끄러졌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전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지난 분기에 벌어들였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사들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여러분, 삼성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싸요. 싸요.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러면 삼성의 제품을 싸게 만들까? 그렇지, 대빵님이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이 있을 때 삼성은요, 이게 빨랐어요. 그럼 뭐냐면은요, 의사 결정 구조가 너무 빨랐어요. 한 사람만 결정하면 돼. 누구일까? 이건희 회장님만 결정하면 돼. 그러면은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실. 자, 그래서 미래전략기획실이라는 게 이건희 회장님이 그냥 결정하면은 바로 그냥 야, 공장 증설해. 그러면 한 달 만에 그게 증설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실에서 이걸 갖다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자꾸 불러. 야, 너네 노조 있어야 되는데 왜 노조 못 만들게 방해하는 거야? 자꾸 재판을 걸어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대빵이 머리가 아파서 자,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래전략기획실이요,
2017년도인가? 그때 폐지가 됐어요. 네, 지금부터 8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두뇌가 있고 밑에 사업부들이 있었는데 그 두뇌를 그냥 사업부들에 다 띄워줬어요. 미래전략기획실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카이스트 아세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좋은 대학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카이스트 가세요. 자, 근데 카이스트에서 김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HBM. HBM 뭐냐면 고대역 메모리예요.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을 했어요. 삼성전자 사장님,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양산을 하면 엔비디아에서 사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재용 회장님이 그때 뭐를 받고 있었어요?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미래전략기획실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거 외국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도 중국에서 기술을 잘 뺏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들고 김정호 교수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이닉스로 갔어요. 하이닉스에서는 바로 결정을 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어디 메모리를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래픽카드 회사거든요. AI 회사예요. 어디 메모리를 쓰는 줄 아세요? 하이닉스 메모리를 써요. 하이닉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뇌는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공부하는 뇌. 돈 버는 뇌. 돈 버는 뇌고 결정하는 뇌인데 이 결정 구조에 이상이 생기니까요. 쪽박을 차는 거예요. 삼성이. 완전 쪽박을 찼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순이익이 엄청 급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금 좀 어렵고요. 학생들 보면 아침에 머리가 안 돌아간다 막 이러면서 막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뭔죄야. 그런데 걔가 천재예요. 알고 보면. 왜냐면은 항상 꼭 여기를 때려요. 근데 진짜 실제로 여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 어떻게 알고 여기를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여기가 문제가 있어. 밤에 너무 성실하게 밤 3시까지 하루에 매일 성실하게 3시까지 게임을 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성실하게 밤늦게까지 야동을 봤다. 포론을 봤다. 음란물을 봤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아침에 선생님이 수학 수업을 하는데 막 자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빨리 가서 세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했죠?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했다 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였지? 오케이. 충성심. 자, 근데 문제는 있잖아. 우리 좀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랑과 일학과 와평가 주요.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구나. 예. 오케이. 맞춰.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잠시만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아까운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쁘다. 예쁘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을 보고 예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자의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사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자, 아름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아답다. 나아답다. 나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아답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나의 소중한 미래의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나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에게도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들에게까지도 어떤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아름다우시다. 그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본인답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자, 한마디만 더 합시다. 돌려면 앞에 도파민이 생략이 돼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돌려면 제대로 돌아야 된다. 다시 한번 돌려면 제대로 돌아야 된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탕자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탕자가 그 중독된 삶에서 돌아갈 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7절만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그래서 영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imself. 탕자가 중독되어 있다가
어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원래 자신의 감정이 사랑받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어디에게로 돌아갔냐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어요. 누구한테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자기 자신에게로 본래의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나다운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네, 요것만 이야기합시다. 네, 시간이 아까 10분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 어제 이성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요. 여자는 누구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요? 남자는 전부 다 뭐기 때문에? 악마. 아니 남자가 전부 다 뱀이라는 건 PPT 순서가 잘못됐어요. 원래 이제 사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요 얘네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얘들이 누구야? 흉폭한 사자예요. 그리고 아우 누구예요? 늑대예요. 그리고 뭐예요? 잔인한 뱀이. 귀여워 보이는데 호랑이가 왜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좀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찾아졌는데 아직 실제로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여기가 건강하면요, 얘들이 못 튀어나와요. 얘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 게임할 때. 밤에 잠잘 때. 목사님이 10년 전에 강도사 생활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HID 북파 공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갈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교인들이 같이 자는데 남자 숙소가 본당이야. 다 같이 잠을 잤어요. 목사님이 밤에 뭐라고 했나 봐. 아침에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다 찾아왔어요. 아니 강도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뭐라고 하던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거는 이야기를 저희가 못 드리고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자다가 쌍 욕을 했나 봐요. 전 교인이 자는데 자다가 쌍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옆 사람 자다가 쌍욕을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잘 때는요 얘가 비활성화가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야. 얘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 있을 때도 얘들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게임하기 혼자 있는. 중독 환자가 되면 깨어 있을 때도 얘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음란물을 계속 본 사람은요 깨어 있을 때도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쁜 짓이 아니라요. 이 전도회뿐만 아니라 전도회에는 지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지능적인 나쁜 짓. 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되면은요 반드시 얘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하지만 이 중독을 하나님 주신 방법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로 잘 돌아가면은요 그 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